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경영론 6주차 6-2 자포장경의 무죄칠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서양의 심리학적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감성경영에 관련된 내용은 동양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이기적인 가치관보단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무죄칠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포장경의 무죄칠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영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어서 이게 교재에 올라올 정도까지 내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자는 구성원을 선의로 보고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게 눈의 보시입니다. 언제나 좋은 눈으로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을 대하고 나쁜 눈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눈의 보시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는 사문 그리고 바라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문은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끄는 말입니다. 그 스님들의 일단 스님이 돼서 출가를 하신 분들 통틀어서 이야기한 거고, 바라문은 인도의 사성 계급 중 가장 높은 승려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인도는 아직도 그 계급이 있죠. 그 사성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승려 계급을 우리가 바라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하는데 나쁜 눈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눈의 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성원을 볼 때도 좋은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몸을 버리더라도 몸을 받아서 청정한 눈을 얻고, 그래서 미래의 부처가 되어서 하늘의 눈이나 부처의 눈을 얻는 것이니 그것이 첫 번째 과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데, 구성원을 보는데 누구를 보든지 언제나 좋은 눈으로 바라다 보자. 그래서 선의로 보고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무죄칠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다 보는 눈이 인간의 천태만상의 인간들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는 내용의 학문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악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 본시 선한 사람인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성선설 사람을 다 좋은 사람들이다, 좋은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자는 구성원에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해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요. 온화한 얼굴과 즐거운 낯빛이 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찌푸린 얼굴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영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과묵하고 더 무서운 표정, 또 근엄한 표정,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화한 얼굴, 부드럽고 다정한 그런 얼굴빛으로 사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구성원들이 정감을 갖고 일하고 더더욱 또 목표에 주어진 목표에 몰입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구성원에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경영자는 구성원에게 어떤 격려라든가 인정, 칭찬, 위로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말의 보시라고 합니다. 원사시라고 하는데,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러운 말을 쓰고 수화간 말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말의 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늘 구성원에게 조금 명령적이고
또 뭐 스파르타식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쓰고 추악한 말을 쓰지 않는 것. 그리고 구성원에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제칠시에서 말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영자는 구성원을 돕거나 지원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몸의 보시인데요. 그래서 항상 구성원을 돕는 데는 몸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어떤 예의를 갖출 때도 보통 이렇게 경영자를 뭐 건물 안에 복도에서 만나거나 계단에서 만나거나 하면 그냥 인사하는데 인사도 받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경영자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맞이하는 자세라든가 배웅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늘 예의를 갖추는 그런 내용들이 과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보시다 하는 내용인데요. 다섯 번째는 경영자는 구성원에게 마음으로 대화하고 다가가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가식이라든가 마음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화하고 다가가야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마음에 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착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정성껏 마음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마음에서 우러난 내용이 마음에서 우러난 대화가 있어야 감동이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도 자기가 맡은 역에 몰입을 해서 내 마음속에 품은 내용을 표현했을 때 시청자가 감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의 역을 맡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굉장히 깊은 몰입을 하고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그 느낌을 상대가 받았을 때 슬픈 연기를 했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기쁜 연기를 했을 때 웃음을 줄 수 있는데 마음에 품지 않은 내용으로 했을 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기자도 그럴지인데 실제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는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무제칠시 다섯 번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인데요. 경영자는 구성원에게 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리에 보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어떻게 하면 복리 향상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휴식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의자도 일하는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이 근무하기 편한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그 외에 휴식 공간 아니면 잠깐의 취미생활 아니면 잠깐의 어떤 간식이라든가 식사 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이 자리를 편하게 해주는 복리 향상에 노력을 하는 경영자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칠시에서는 자리에 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인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경영자는 구성원에게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헤아려 알아줄 것인가
알아서 도와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슬픔, 어려움, 아니면 어떤 능력에 대한 부족이라든가 이런 내용, 과부족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아서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무죄칠시에는 방이나 집의 보시라고 그랬는데요. 어느 부분에서는 집안에서 다니고 서고 앉고 눕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포장경에 나오는 무죄칠시를 살펴봤는데요. 경영자는 금전보상뿐만이 아니라 경영자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구성원에 감동을 주고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큰 타이틀만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포장경의 무죄칠시 첫 번째는 경영자는 구성원을 선의로 보고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 언제나 좋은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자는 구성원에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근엄한 것보다는 온화한 얼굴로, 그리고 슬픈 눈빛, 어두운 낯빛보다는 즐거운 낯빛으로 보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경영자는 구성원에게 격려나 인정, 칭찬, 위로 등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말씨의 보시다. 말을 부드럽고 추악한 말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경영자는 구성원을 돕고 지원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성원을 더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영자는 구성원을 대하는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다가가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보시인데요. 착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하듯이 하는 마음의 보시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다가가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성원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내용은 동양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서양의 잘나간 회사,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앞서가는 플랫폼 회사들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직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인터넷에 그 기업들의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휴게 공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만들어서 구성원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복리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구성원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서 도와주는 것, 이것입니다.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미리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서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경영자는 금전적 보상뿐만이 아니라 경영자의 관심과 노력들이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자포자기의 무죄칠시를 통해서 우리가 경영자가 해야 될 그런 감성 경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타이틀만 쭉 적어놨습니다. 예. 경영자는 구성원을 선의로 보고 호의를 베풀자. 구성원에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해야 한다. 구성원에게 격려, 칭찬, 위로 등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돕고 지원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구성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다가가야 한다. 구성원에게 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구성원의 마음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수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수강생이 이해하는 데는 교수가 6번 이상을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교수법은 공부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했는데, 그게 어떤 복습, 반복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숲만 볼 게 아니라 나무를 봐야 된다. 나무를 보다가 나무에 빠지지 말고 숲을 보면서 나무를 알아가고 나무를 보면서 숲을 알아가는 이런 교육 방식이 여러분들이 애우지 하나도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깨우치게 하는데 지름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성을 통한 동기부여에 대해서 여기에서 각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성원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감성을 통한 동기부여에 각 경영자들이 앞서가는 기업들의 경영자들이 나서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서 긍정적 마음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직원들과 문화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요즘은 유행이 치맥이라고 그러죠.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마음의 스킨십을 이렇게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교감을 하고, 또 직원들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 구성원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가족에게까지도 요즘은 관심을 갖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례가 나오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회사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부모에게 인지를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편지와 꽃다발을 배달시켰을 때 감동을 느꼈던 그런 사례들이 세부적으로 뒤에서 사례를 수업하는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성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감성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서가는 경영자들은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작은 성과에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앞서가는 기업들의 경영자들의 역할이었다 하는 내용인데요. 저 뒤에서 이 내용의 사례들을 보면 되게 여러분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지금 마지막 이 과목이 끝나서 사례가 중점으로 나오는 한 2주 동안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런 사례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터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인정, 칭찬, 격려의 힘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감성을 자극해서 동기부여를 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칭찬해 주는 것,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인정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칭찬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격려를 해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인정을 해줬을 때 구성원들의 동기부여가 극대화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식적인 내용보다는 진심 어린 인정, 이런 것들이 구성원들의 동기를 극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감동과 신뢰를 갖고 높은 만족감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구성원을 감동시키기 위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조직 문화를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초창기에 건강한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습니다만 그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시키는 것,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시키는 그 역할은 경영자의 몫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 계획인데요. 리더십 변화를 연구하는 테네 연구소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세계 32,000명,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남미를 통틀어서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직과 경영자의 인정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 대표 국가를 뽑아서 아시아 국가 4개, 유럽 국가 3개, 남미 국가 2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직과 경영자의 인정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경영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경영자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긍정적 응답을 한 사람은 61%가 증가했고 경영자와 직속 상사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응답도 칭찬을 했을 때 인정, 칭찬, 격려를 했을 때 3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정의 결과로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했더니 구성원의 직무 몰입도가 16%가 증가하더라. 이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인정, 칭찬, 격려만 했을 때도 인정의 결과가 직무 몰입도를 16%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29%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인정과 칭찬, 격려는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을 떠나서 인정, 칭찬, 격려의 이 프로그램은 조직과 경영자의 인정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이 연구소가 조사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의 조사가 신뢰성 있게 이렇게 교재로까지 전 세계로 갔던 내용은 대상 표본 대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2,000여 명에 되는 숫자의 사람을 구성원을 조사했고 그것도 전 세계 아시아, 유럽, 남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그리고 문화가 틀리는 각 나라의 구성원들을 전체 조사를 했다는데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정과 칭찬 격려 프로그램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교육학자가 두 사람이 이 양반들이 한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6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능검사 대상 학생 중에서 무작위로 20%를 뽑아서 이들에게 지능과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거짓말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8개월 뒤에 조사를 해봤는데 이들 집단이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사나 주위의 기대와 칭찬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실제 내용이 아니라 거짓말로 지능과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집단들이 실제 성적이 올랐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가정과 일터, 사회와 나라에도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과 칭찬은 구성원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6-3에서 여기에서 못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6-3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